지난 영상에서 김겨울 작가님 강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연 내용만큼이나 제 마음에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길래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쓸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2시간 동안 PPT로 텍스트만 띄워둔 채 혼자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몰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겨울 작가님처럼 잘 읽고 잘 말하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작가님은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이 단단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것을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반론이 나와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봤습니다. 작가님은 책을 어떻게 읽길래 저런 생각과 말이 나오는 걸까? 강연은 마치 대학원 발제 같았습니다. 그 바람에 제 대학원 시절 흑역사도 떠올랐습니다. 문장 2줄 붙들고 며칠씩 고민하던 시절 말입니다. 강연 초반에 작가님은 책을 세상을 보는 렌즈처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은 책 속 문장을 PPT로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메모를 하다 보면 어느새 화면에 문장이 바뀌어 있었는데 그 문장들이 바로 작가님의 생각이 나온 곳이었습니다. 문장을 하나씩 오래 붙들고 읽고 뜯어보고 곱씹고 자신의 생각과 연결하는 것. 제가 보기엔 그 과정이 작가님의 깊이를 만드는 비결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늘 책 한 권을 최대한 빨리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욕심만 부리다가 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오래 머물다가 포기하기 일쑤였는데요. 아무래도 닿을 수 없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연을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문장 하나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먼저 책을 읽기 전에 내가 가진 가설이나 문제의식을 만든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내 생각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문장을 찾는다. 왜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는지 생각해 본다. 그 문장을 내 말로 다시 설명해 본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글이나 말로 정리한다. 물론 실제로 작가님이 이렇게 읽으시는지는 모릅니다. 아님 말고요. 강연에 오셨던 분이라면 알만한 표현입니다. 소설 읽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웁니다. 정말로요.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 역시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던 작품이니까요. 일단 운다기보다는 공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작품 속에서 작가가 던지는 질문을 찾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왜 쓰였을까? 작가는 무엇을 묻고 있을까? 그 질문에 작가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가님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읽는 독자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비소설을 읽으면 졸리고 소설을 읽어도 남는 것이 없는 독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제가 얻은 배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은 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빨리 읽기보다는 오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강연 마지막에 작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렌즈를 보여줬다. 그런데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책 읽기 덕분이다. 아주 약간의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아님 어쩔 수 없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책에는 기적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계속 책을 읽는 사람은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낙관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 역시 AI, 양극화, 기후위기 같은 현상 앞에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김겨울 작가님처럼 문장 하나를 오래 붙들고 읽고 생각하고 쓰다 보면 조금은 더 단단하고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